자, 그럼 마지막 교시 또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교재 없고요. 우리가 대손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이게 말로 출제가 되거든요. 말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말 문제만 바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일단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신 건 분계잖아요. 분계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대비하고 대손 충당금 나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연습이에요, 연습. 자, 보시죠. 여기. 자, X1년도에 자,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보충법에 따라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니까 보충법에 따른 분계를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장부가 채권을 여기에서 1,000만 원 깠대. 여기서 10은 1,000만 원이라 생각해 주세요. 100만 원 생략. 자, 채권을 1,000만 원 깠고요. 대손충당금을 1,000만 원 깠대요. 이건 보충법이죠. 보충법에서는 대손충당금 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실 건 세법은 총액법이기 때문에 장부도 총액법으로 처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럼 장부에서는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총액법은 기초에 다 대손충당 없애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요거는 회사가 대손금이라는 비용 처리한 게 총액법으로 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보충법을 이렇게 돌리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회사가 대손금 처리했다랑 같은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해보시면. 자, 알고 보니까 이 채권은 부도 후 3개월밖에 경과가 안 된 채권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부도 후 3개월이면 여러분 요건 충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6개월이 경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야, 부도 후 3개월밖에 안 지났으면 6개월 안 지났으니까 채권을 왜 까니? 맞죠? 그래서 아무런 분계가 없겠죠. 채권 까는 분계도 안 되고 대손금 처리하는 것도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바로 세무정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장부는 비용 10, 1,000만 원. 근데 세법은 비용 0.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그거 우리가 송금, 불산입. 자, 이렇게. 송금, 불산입이고. 자, 장부는 채권을 깠으니까 장부는 자산이 10 감소했죠, 여러분들. 그죠? 10 감소. 근데 세법은 채권이 감소하면 안 되잖아요. 세법상 채권이 많겠죠? 장부는 채권 깠지만 세법 채권 까면 안 되니까 세법이 채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채권,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유보가 돼 있고요. 이게 손금 불산입으로 따지면 대손금의 손금 불산입이죠. 그리고 얘가 유보로 따지면 채권의 유보가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이제 여기 아래 겁니다. 아래 거 보시면 자, 장부에서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대요. 자, 장부에서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X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거 이거 신고조정사항이잖아요. 그럼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그 연도에 송금이 돼야죠. 그죠? 장부에 적든 안 적든. 그래서 세법은 야 신고조정사항이니까 대변으로 채권 까야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차변에 대손금이라는 비용 잡아라. 이렇게 분기가 끊겨야죠. 자, 그럼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이죠? 세법상 비용에 가산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채권을 안 깠죠, 여러분들. 자, 장부는 채권을 안 깠지만 세법은 채권을 까야죠. 그럼 세법상 채권이 더 까야 되니까 세법상 자산이 이번엔 적을 거죠, 아래 거는요. 자산을 까야 되니까 세법은 맞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적으면 마이너스 유보 맞죠? 마이너스 유보.
자, 이게 손금 산입으로 따지면 대손금의 손금 산입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유보로 따지면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자, 이제 계속 사례 연결이에요. 지금 이제 아래 거는 자, X2년도. 자, X2년도에 이제 부도 후 15개월이 경과했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부도 후 15개월이 경과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도 후 15개월이 경과했으면 일단 세법상 결산조정사항 충족하죠. 그리고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은 뭐래요? 장부에 대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전년도 했었죠. 그럼 세법상 요건 충족하고 회사가 전년도에 장부에 적었잖아요. 장부에 적었으니까 세법은 X2년도에 대손금이 돼야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이죠.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대손요건 만족, 그 다음에 장부에 적는 것까지 만족. 이 두 개가 결합이 된 날에 송금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러면 세법은 여기 채권 10, 대손금 10 이렇게 까야 되는 거죠. 되실까요, 여기? 자, 근데 장부는 대손 처리할까 안 할까요? 이미 X1년도 했잖아요. X1년도 했으니까 X2년도에는 채권이 없는 똥감 이상한 놈이죠. 맞죠? 그래서 X2년도에는 회사는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세무조정을 바로 FM대로 해볼게요. 자, 장부는 X2년도에 비용 빵, 세법은 X2년도에 비용 10, 그럼 세법상 비용의 가산 송금 산입, 그죠? 송금 산입, 이거 일단 무시하시고,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장부는 채권 0, 안 깠죠? X2년도에. 하지만 세법은 채권을 10 까야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이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유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이거 유보 추인으로 풀 수 있어요. 딱 봐도 유보 추인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보세요. 유보 추인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X1년도에 장부에서 채권 깠죠? 근데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되잖아요. 부도 3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럼 X1년도에 세법이 채권이 많아요? 장부가 채권이 많아요? 세법이 많죠. 장부는 채권을 깠지만 세법은 채권 안 깠잖아요. 그럼 세법상 채권이 많습니다. 그럼 언제 추인이 되냐면 세법에서 채권이 없어질 때. 맞죠? 그럼 언제 없어지냐면 요거죠. 채권을 회수하거나 지금처럼 세법상 대손요건 처리, 대손요건 만족하면 세법도 채권 까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둘의 채권의 차이, 세법에서 채권이 많았던 게 이제 X2년도에 세법상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도 까니까 둘 다 채권이 없어집니다.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추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유보 추인이 진짜, 예, 유보 추인이 진짜 아시면 여러분 진짜 신속하고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2년도 볼게요. 여기 아래 거. 자, X2년도에요. 우리 X1년도에 소멸시 완성됐었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X1년도에 채권을 까면서 대손금 처리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X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X2년도에는 우리가 세법은 우리가 대손금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분계가. 자, 그때 장부. 그럼 장부는 X1년도에 안 까가지고 X2년도에 깠대. 예를 들어가지고 대변에 채권 10, 차변에 대손충당금 10. 왜냐하면 보충법으로 처리할 거니까 회사는. 하지만 우리는 보충법을 총액법으로 돌려야 되고요. 회사가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대손금 처리했다라는 것이 총액법으로 따지면은요. 그죠? 자, 그럼 얘도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아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장부는 X1년도에 채권 안 깠죠?
근데 세법은 X1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 깠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이 X1년도에는 장부가 많아요? 세법이 많아요? X1년도에는. 장부가 많죠? 세법은 X1년도 채권 까잖아요. 장부는 채권 안 깠죠. 안 깠으니까 우리가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건 세법이 적다라는 거죠. 반대로 장부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는 장부에서 채권이 없어지면 추인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부에서 대손 처리하면 추인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부에서 대손 처리하면 장부도 이제 차이 났던 채권을 깔 거니까 맞죠? 추인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래 요 위에 있는 요 세무주고 반대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 그죠? 굳이 이 두 개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분계에 익숙하니까 분계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이거 무시하시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방금은 제가 여러분 분계로 보여드렸죠. 시험엔 말로 줘요, 말로. 어떻게 주냐면, 회사가 채권 여기 100만 원 생략이니까 1억에 1억. 채권 1억을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하였다. 이렇게 주지 분계를 안 줄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분계를 줄 때도 있긴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가 채권을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보충법이죠. 이걸 총액법으로 돌리면 회사가 채권을 1억을 까면서 대손금 처리했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장부에 채권을 1억 까면서 우리가 대손금이라는 비용 잡았다 이 뜻입니다. 총액법 따지면. 자, 첫 번째 사례요. 자, 첫 번째 사례. 자, 회사가 1억의 채권 깠잖아요. 1억의 채권을 깐 것 중에서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 있대요. 1,000만 원. 그럼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한 채권 1,000만 원. 요거는 세법상 대손 요건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그렇죠. 만족 못하죠. 만족 못하는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잖아요. 근데 세법은 비용되면 안 되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 그렇죠. 송금 불산입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채권 깠죠. 채권 깠는데 세법은 대손 요건 충족을 못하니까 채권을 까면 안 되죠. 그럼 세법이 채권이 많을 겁니다. 맞죠? 그럼 세법이 채권 자산이 많으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회사가 채권 1억 간 내역을 하나씩 표시하는 거 지금. 자, 두 번째 채권은요. 부도 후 10개월이 경과한 채권 2천만 원을 회사가 깠대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도 후 10개월 경과하면 결산조정상 만족하죠. 그럼 결산조정상은 법 요건만 만족하면 되지 않아요? 회사가 장부에 대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우리가 회사가 법정 요건 충족했고 회계 처리했으니까 세법도 요거 인정하겠죠? 그럼 세무정. 그렇죠? 있어요. 1,000원이요, 1,000원. 아까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채권은 1,000원 남기라면서요, 여러분들. 근데 회사가 2천만 원 다 깠죠. 근데 세법은 야,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채권 1,000원 남겨놔야지. 1,000원은 세법이 채권이 많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핵심이 요거예요. 진짜 많이 내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안 내면 제가 뭐라고 설명 안 드리겠는데 정말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요. 이거는 너무 많이 냈어요. 진짜로. 알죠? 그래서 부도는 꼭 부도만 그래요. 나머지에다가도 1,000원 남기시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1,000원은 남겨놔야 되는데
회사가 다 깠잖아요. 다 깠으니까 예, 우리가 채권의 유보가 1,000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3,000만 원이래요. 그럼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가 신고조정사항이죠. 그럼 신고조정사항은 그냥 우리가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는 그 연도에만 송금이 돼야 돼요. 그럼 세법은 이 3,000만 원은 올해 연도에 송금이 돼야죠.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그럼 세무조정이 자, 세법도 비용 처리하면서 채권 까야 되잖아요. 신고조정사항이니까. 근데 장부도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 채권 깠죠. 그래서 얘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1,000원 남기는 거 없어요. 맞죠? 얘는 1,000원 남겨야 되니까 1,000원의 세무조정이 있지만.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4번이 좀 어렵습니다. 4번이. 자,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4,0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면 얘는 어느 년도에 송금이에요? 전년도죠. 왜냐하면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신고조정사항은 그 대손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손의 요건을 만족하는 연도에 송금인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좀 비교하겠습니다. 4번은. 자, 그럼 장부는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올해 깠죠? 올해 깠으니까 장부는 채권 4,000만 원을 단기에 깠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셨나요? 그럼 장부는 단기에 깠으니까 전기에는 깠어요, 안 깠어요? 채권을? 안 깠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 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세법. 그럼 세법은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전기에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전기에 채권 4,000만 원 까고요. 그 다음에 대손금 4,000만 원.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세법은 전기에 깠죠. 그럼 단기에는 까면 안 돼요. 채권을 2번 깔 수는 없죠. 이렇게.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세무조정. 자, 그럼 전기에는 송금산이 나오겠죠? 세법상 비용이 가산해야 되니까. 되실까요? 송금산이. 네. 그 다음에 채권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세법상 채권이라는 자산이 적죠? 전년도에요. 되세요? 전년도에는 세법상 자산이 적을 거예요. 채권을 까니까. 그럼 마이너스 유보죠? 잠깐만,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잘 보세요.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꼭 이 생각. 진짜 중요한데 이것만 보시고도 판단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전기에 채권이라는 자산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면 세법이 적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장부가 채권이 세법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언제 추인되냐면 장부에서 채권을 깔 때 추인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장부에서 단기 깠죠. 깠으니까 얘는 요거에 반대 세무조 바로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송금, 불산이. 우리가 유보 추인은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사촌. 유보. 요거 추인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송금, 불산이 유보 나오잖아요. 이거 추인이에요, 추인. 나중에 추인으로 푸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분계로 보면 쉬운데 이렇게 말로 던져주면 진짜 빡세요. 이걸 하나씩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맞죠? 주로 일반적으로 말로 던져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시험에 냈던 게 요겁니다. 또 하나 더. 뭐냐면, 사례 두 번째 각각이에요. 여기. 네. 각각. 여기.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 1억 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장부에 단기말 채권이 1억 원이 있다라는 뜻은 장부에서 대손 처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기 채권 잔액. 이 말이 뭐예요? 채권 깐 적이 없으니까 채권이 남아 있겠죠.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준 적도 두 번 있어요. 그래서 기말 채권 잔액 1억 원의 내역이다라는 건 채권을 회사가 안 깠으니까 잔액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단기에 회사가 대손금 처리 안 했다라는 걸 이렇게 애둘러서 주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주죠. 말로 하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되셨나요? 이거? 자, 보실게요, 여기. 자,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는 세법상 대손 요건 아예 충족도 못했죠? 못했으니까 채권을 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됐는데 회사가 비용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채권 안 깠다 그 얘기잖아요. 세무죠? 없어요. 잘한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두 번째 여기.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그러면 얘는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면 올해 연도의 송금? 아니죠. 장부까지 적어야 돼요.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앤드 장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에 안 적었죠. 결산조정사항인데 장부에 안 적었다라는 거 회사가 저 올해는 먹기 싫어 나중에 먹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세법이 인정 불인정? 그렇죠. 인정하는 거죠.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손금의 귀속 시기를 네가 선택해. 올해 저 안 먹을 거예요. 그래? 먹지 마. 소멸시 완성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무적이 없어. 이렇게 말로 던지면 막 생각해야 돼, 좀 몇 번. 알았죠? 그래서 결산조정 나오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 막 돌아가죠. 이게 말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2번하고 3번 비교하셔야죠. 2번은 결산조정사항, 3번은 신고조정사항이죠. 소멸시 완성은요. 그럼 신고조정사항은 어느 년도의 송금이에요? 그 단기의 송금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단기의 송금이면 단기의 채권도 까야죠. 아세요? 장부에서 비용 계상 안 했죠. 비용 계상 안 했는데 세법은 신고조정사항이니까 단기에 비용이 돼야 돼, 무조건. 다른 연도에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세무조정 있어요? 있죠. 장부는 비용 계상하지 않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사항에 이때 비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세법상 비용이 많으니까 송금 산입 되실까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장부에서 비용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건 채권도 안 깠으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채권을 안 깠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채권을 세법은 까야죠. 근데 장부는 안 깠는데 세법은 채권을 까야 되니까 세법상 채권이 적어요. 맞죠? 그럼 자산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영상 계속 올려놓을게요. 많이 중요합니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4천만 원 있대요. 요거 자, 그럼 여기다가 해보죠. 자, 장부. 보세요. 여러분들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세법은 전년도에 송금 강제죠. 그죠? 근데 장부 보세요. 장부에서 기말 채권이 올해 1억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당기에도 채권 안 깐 거잖아요. 그럼 전기 깐 거예요? 아니에요. 기말 채권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건 전년도에도 안 까고 올해 연도에도 안 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전기에도 안 까고 단기에도 안 깠음 이 뜻이 됩니다. 아무로 회계 처리를 둘 다 한 거예요. 그죠?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자, 근데 세법이요. 그럼 세법은, 아이고. 세법은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전년도에 채권을 까야죠. 그렇죠? 채권 4천만 원 까면서 대손금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죠? 전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럼 반대로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되면 단기에는 세법도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요. 그죠? 전년도에 까면 당년도 까지 말아야죠. 네. 그럼 여러분들 질문. 단기의 세무조정이? 그죠? 없어요. 이게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둘 다 채권 안 까, 단기에는. 안 까니까 세무조정은 없는 거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전년도에는 그럼 송금 산입했겠죠? 세법이 대송금이 많으니까 전년도에는요. 세법상 비용의 가산. 그리고 장부는 채권 안 깠지만 세법은 채권 까야 되니까 자산을 줄여야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여러분들. 4천만 원 채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거, 요거. 여기 있죠? 요 기초잖아요. 전기면 기초죠. 단기로 입장에서는 기초에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이제 좀 이따가 대손총당할 때 설명할게요.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로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이게 안 헷갈립니다. 되셨죠?